안녕하세요. 저는 얼굴도 잘생기고 저한테 한없이 자상한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남친 키가 작다는 거예요. 제 키는 173cm로 평균 여자 키보다 많이 커요. 그래서 사실 키 작은 분들에게 신뢰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친구들한테 나는 키 170 이하면 안 만나. 적어도 나보단 커야지. 180 이상만 만날 거야. 180 이하는 남자로도 안 보이더라 라고 친구들한테 말했거든요. 전 남자친구들은 키가 180 이상이었어요. 키가 크면 듬직하기도 하고 덩치도 있고 남자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160의 남친과 사귀게 될 줄은 과거에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친을 처음 본 건 아르바이트상이었어요. 솔직히 키도 너무 작고 뭔가 순탄하게 생겨서 처음에 남자로 하나도 안 느껴졌거든요. 근데 알면 할수록 이 사람 심성도 너무 착하고 저랑 얘기도 잘 통하고 절 너무 잘 챙겨주고 가끔가다 키 작으신 분들 중에 자신의 키에 자격지심 같은 거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 남친은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남친 항상 자신에 대해 당당했어요. 그 점이 더 호감으로 다가왔고요. 남친도 저한테 호감이 있는 듯 했어요.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친과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의 시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며칠 전 남친과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남자들이 뒤에서 대놓고 야 저것 봐봐 남자랑 여자랑 키 차이 완전 난다. 매달려도 될 듯? 헐 대박 남자가 돈 많은가 보네. 와 여자는 부끄럽지도 않나? 라고 수근수근 길러오는 건 부지기수. 친구들도 야 아무리 그래도 너랑 너무 키 차이 난다. 가뜩이나 넌 평균보다 더 큰데 너가 솔직히 아깝다 친구야. 전 남친들은 키 엄청 컸잖아. 그러는데 진짜 기분 안 좋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럴수록 진짜 속상해요. 키 작아도 제 눈엔 귀엽기만 하고 아무렇지 않게 손꼽 잡고 돌아다니고 처음엔 남친이 신경 쓸까봐 힐 있는 구두도 안 신었는데 남친이 자긴 어떤 걸 신어도 상관없다며 자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더 싫대요. 오히려 미안하다면서 깔창이라도 주문해서 신을까 얘기하더라고요. 키 차이 나도 우리 커플 너무 잘 사귀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전 머리가 길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래서 가끔 곤란할 때가 생기기도 하죠.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아가씨! 뭐 물어볼 게 있는데 뒤돌아봤더니 아주머니께서 퍽 하시면서 놀라셨죠. 아이고 여잔 줄 알았네. 아이고 총각 미안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제가 손 씻고 있으면 화장실에서 나온 남자분들이 흠칫흠칫 놀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주변인들의 시선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가 머리를 여자처럼 치렁치렁 기르냐며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는 절 보면 꿀꿀거리시고요. 친구들도 야 너가 박보검이냐? 원빈이냐? 네가 기르면 그냥 노비 같아 이러면서 저를 디스합니다. 제 여자친구도 처음에는 이해하는 듯 보였다가 점점 머리카락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오빠 머리 자르는 게 어때? 오빠는 짧은 게 더 나은데. 난 오빠가 이렇게까지 머리를 기를 줄 몰랐어. 나는 눈치를 줬어요. 전 그때마다 싫다고 했고요. 내가 내 머리 기르겠다는데 간섭받는 게 싫었어요. 결국 머리카락 긴 남자는 싫다며 저를 차버렸죠. 여자라고 머리 길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머리 짧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나 고민입니다. 전 제 친오빠가 진심으로 싫습니다. 진짜 같은 핏줄이라는 게 짜증날 정도예요. 집에 컴퓨터가 한 대인데 방학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요. 저 좀 한다고 하면 욕하면서 아이씨 돈 주면 비켜줌 이래요. 진짜 짜증나요. 겨우 컴퓨터에 앉으면 10분도 안 돼서 옆에서 컴퓨터 하는 거 방해하고요. 제가 무시하면 옆에 와서 의자를 발로 툭툭 쳐요. 그래도 무시하는데 그러면 오빠 놈이 마우스 뺏고 컴퓨터 전원 꺼버려요. 이거 완전 악마 아닙니까? TV 볼 때도 맨날 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제 눈은 눈도 아닌가 봅니다. 리모컨은 항상 오빠 손에 고정이에요. 먹는 거 먹을 때도 어찌나 개걸스럽게 먹는지 진짜 볼 때마다 입맛 툭툭 떨어지고요. 맛있는 반찬 나오기라도 하면 자기 밥그릇에 가져다 놓고 다 먹지도 않았으면서 밤전에 또 밥 위에 올려놔요. 처먹는 건 지가 다 먹으면서 왜 그렇게 식욕이 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럴 때마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오빠랑 낭매인 것도 불쾌하고 짜증나요. 학교 밖에서 보면 친절한 오빠인 척 하는데 진짜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다 한번 길 가다 만났는데 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예요. 저는 거절했는데 귀엽고 따라와서 사줬어요. 친구들은 제 오빠가 착하다고 하는데 진짜 불쾌했어요. 맨날 물 가지러 오라 시키고 안 가져오면 협박하고 야 김호설 일로 와봐 진짜 급함. 아 왜 불러? 불 꺼라. 빠직. 잠들 때 와서 불 끄라 그러고 정노릇이랑 정노릇은 다 시켜요. 이걸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오빠 편만 들고 진짜 이 집에 제 편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엄마가 오늘 저녁에 늦게 오니까 저보고 오빠 저녁을 차려놓으래요. 5살 어린이면 모르겠는데 다 큰 고등학생 밥을 차리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놓곤 오빠 목은 제 밥 차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변 언니들한테 물어보면 머리 좀 크면 덜 싸운다 쳐준다 이러는데 저희 집 오빠란 놈은 평생 이대로 더하면 더했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하도 싸우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솔직히 오빠가 때리려는 신용하면 무섭기도 하고요. 이제 화가 나도 너무 억울해서 눈물부터 나와요. 이런 오빠 새끼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는 이런 오빠의 모습을 알랑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 보니 완전 사람꾼 아니던데 하나뿐인 동생한테 이딴 식으로 대해도 되는지. 진짜 오빠 여친한테 오빠의 시체를 낱낱이 알리고 싶습니다. 오빠 놈은 주말 되면 팬티도 안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진짜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친구한테 핀트키스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생 2학년인가 3학년 때쯤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매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 집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며 친구 집에 있던 치면조개도 먹고 재밌게 같이 놀았죠. 시간은 흘러 교회방학식을 마치고 여느 때와 같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날도 같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친구가 말을 꺼냈어요. 몹살아, 우리 이제 반도 달라질 텐데 지금까지 내면서 쓴 돈 줘. 지금 내가 계산할게. 아? 저는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응, 뭐라고? 그니까 돈 해달라고? 응, 우리가 지금까지 내면서 쓴 돈들 있잖아. 그거 돈 달라고. 전 그때까지도 친구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스케치북에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문방구점에서 간식 그때 사줬지? 500원이었을 거야. 아, 그리고 내가 저번에 너한테 떡볶이도 사줬잖아. 그건 2,000원이니까 반띵해서 1,000원. 응? 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심이라는 사실을요. 그 당시 제가 아무리 울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생각했어요. 친구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멍 때리는 줄 놔두고 친구는 계속 계산을 했어요. 빼빼로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내가 사줬으니까.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그때 내가 너 햄버거 사줬잖아. 그것도 계산해 너. 하니까 쿨하게 너도 나한테 사준 거 생각나면 말해. 계산할 테니까 돈 줄게. 이러는 거예요. 전 짜증나서 나도 집에 가서 정리할 테니까 너 먼저 계산해 했죠. 친구가 계산을 끝내고 써라, 총 얼마 주면 돼 하는 거예요. 아니, 전 너무 화가 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고 돈 가져온 다음에 친구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저도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받아낼 건 다 받아내고 싶었어요. 계산을 다 끝냈는데 이 돈 받으려고 친구한테 연락하기도 싫어서 그냥 연락 안 하고 지냈습니다. 웃긴 게 걔는 줄기차게 저랑 놀자며 전화를 걸더라고요. 진짜 이해 불가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길 가다가 그 아이의 어머님을 마주쳤어요. 전 돈돈이의 깨심한 행동을 돈돈이 부모님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돈이 어머님. 어머, 옥소라, 요즘 집에 안 놀러오고 뭐해? 돈돈이가 찾던데? 돈돈이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저 됐고요. 돈돈이가 방학 때니까 지금까지 같이 놀면서 썼던 돈들 계산해서 저한테 달라고 하게 저는 돈돈이한테 줬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돈돈이한테 돈을 안 받아서 그러는데 돈 좀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돈곤지질을 하며 돈돈이가 그랬다고? 하길래 네, 제가 돈돈이한테 사준 햄버거, 떡볶이, 간식, 문방구비 다 계산했더니 땡땡땡으로 나왔어요. 목록 필요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니까 돈돈이 어머니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저한테 주셨어요. 돈을 받았는데 찜찜한 기분. 잘못은 돈돈이가 있는데 돈돈이의 어머님한테 너무 쏘아붙인 것만 같아 그날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뒤 기억은 잘 나지 않네요. 돈돈아, 잘 지냈니? 나 이후로도 방 갈릴 때마다 친구한테 돈 요구한 건 아닌지 궁금했단다. 잘 지내고 있다고 믿어. 혹시 영상을 봤다면 댓글 남겨줘. 그럼 안녕. 제겐 부모님이자 친구 같은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졸업식. 제 졸업식엔 언니가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도 아닌 언니가 말해요.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양손에 꽃을 들고 돌아가는 아이들과는 달리 제 손엔 초라한 꽃 한 송이야 허름한 옷에 언니뿐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언니도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언니의 사랑을 이해하기엔 전 너무 어리석고 한심했어요. 나보다 겨우 4살 많은 우리 언니는 저를 위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대학도 포기하고 이랬습니다. 내 등록금을 벌기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 않고 자신을 꾸밀 줄도 모르는 언니가 창피했습니다. 언니랑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났어요. 언니는 언제나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옷밖에 입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던 날 우산을 들고 교문 앞까지 기다리는 언니를 보고 너무 창피해서 기다리다 지친 언니가 집으로 갈 때까지 기다렸던 적도 있어요. 내가 쓰는 돈이, 내가 먹는 밥이 어떤 돈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루만 차리면 언니가 너무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언니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무엇일까 하고 벌려본 안에는 언니가 일하는 공장에서 만든 빵이 한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묻자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우습게도 전 집에서 나오자마자 비닐봉지를 쓰레기통 한 구석에 버렸습니다. 그 빵을 공장에서 구걸해온 느낌이 들어 비참함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돌아선 제 뒤로 버려진 빵을 줍는 언니 모습을 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길을 가는데
우연히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내 쪽으로 다가오는 언니는 낡은 공장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묻는 친구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애타게 내 이름을 부르던 언니가 저와 제 친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못 봤다고, 죄송하다고. 그날 저녁, 아까 미안했다고 말하는 제게 언니는 웃으면서 반겨주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요. 그게 더 싫었습니다.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축하한다며 언니가 사준 핸드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확인해보니 아프니까 올 때 감기약 좀 사오라는 언니의 연락이었습니다. 언니가 걱정되긴 했지만 심부름을 시키는 언니가 얄미워서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어울려 놀다가 해중절 무렵에서야 약한 봉지를 사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따라 온기가 없는 방 한구석에 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손. 너무 놀라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언니를 살펴본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진찰이 필요 없는 듯 핀 천으로 언니를 가려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넘치는 후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사과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건지, 왜 난 끝까지 후회만 해야 하는 건지. 난 언니의 눈물을 볼 생각조차 못했어. 나만 아프다고 생각했으니까. 언니의 고운 손이 얼마나 투박해졌는지, 언니의 목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했어. 언니의 그 허름한 공장 작업복이 나를 위한 언니의 사랑임을 알면서도 창피해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한 바보 같은 동생. 지금이라도 다시 와서 혼내주면 안 될까? 언니, 너무 보고 싶다.